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많이 달라졌죠? 시간이 참 빠르다는 말, 요즘 따라 더 자주 떠오릅니다. 하루하루 무탈하신지, 마음은 괜찮으신지, 이 시간 잠시라도 편하게 기대어 쉬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아픈 데 없이 잘 지내고는 있는데, 문득문득 마음 한쪽이 허전해질 때가 있어요. 예전보다 시간이 많은데 정작 하고 싶은 건 줄었고 주변은 조용한데 마음속은 시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왠지 뭔가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혹시 그건 놓지 말아야 할 건 놓고 놓아야 할 건 붙잡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은요. 그렇게 우리 삶을 조용히 무겁게 만드는 노년의 7가지 착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중 하나쯤은 우리 마음속에도 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다음에도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작은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을 가장 자주 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요즘 마음을 들려주세요. 같이 나누고 같이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봉자 씨 68세. 요즘 손주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점점 그 시간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온통 스마트폰과 태블릿 세상에 살고 있는데 자신은 전화 거는 법도 헷갈릴 정도였거든요. 자식들에게 물어보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아니 엄마, 그걸 아직도 몰라? 결국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해서 스마트폰을 서랍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 우리 비밀 채팅방 만들자. 잠깐 망설였지만 다시 폰을 꺼내고 천천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보내는 법, 이모티콘 쓰는 법, 음성 메시지까지. 지금은 손녀와 매일 밤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 안에서 다시 세상과 이어지고 있답니다. 첫 번째 착각. 이제 배울 게 뭐 있어입니다. 헨리 포드의 말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늙습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젊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 가족과 세상과 내 자신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진짜 배움의 의미 아닐까요? 조남순 씨 74세. 결혼한 지 50년이 넘었지만 남편은 지금도 조 씨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생일도 결혼기념일도 챙긴 적이 없죠. 그래도 말 안 했습니다. 가족인데 말 안 해도 알겠지. 그런데 어느 날 딸이 무심코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무슨 초능력자야? 말 안 하면 몰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꽃 한 송이 받아보고 싶어. 그리고 다음 날 포장도 안 된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어색하게 웃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50년 묵은 서운함이 그 장미 한 송이에 조금 녹았습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가족은 내 마음 알겠지. 게리 첼프먼의 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랑도 서운함도 전해지지 않는다. 가족도 말을 해야 합니다. 노년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가 아니라 직접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서운함도 나눌 때 진짜 전해집니다. 서동화 씨 71세. 손주를 돌보다가 며느리에게 들은 말이 마음을 세게 때렸습니다. 요즘 너무 잔소리 많으세요. 웃으며 넘겼지만 밤이 되자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잠도 못 자고 며칠 후엔 속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위염이라는 진단.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감정도 제때 풀어주셔야 몸도 편해집니다. 며칠 뒤 용기 내어 며느리에게 말했답니다. 그날 그 말 나한텐 좀 서운했어. 그러자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몰랐어요. 세 번째 착각. 감정은 참고 넘기는 게 어른이지. 마야 안젤로의 말입니다.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결국 마음이 먼저 상합니다. 말로 꺼내놓는 순간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고 나도 관계도 한결 편안해져요. 참는 게 어른스러운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 그게 성숙함이에요. 윤말선 씨 72세. 가족 사진을 찍을 때면 늘 맨 뒤에 섭니다. 나는 배경이지. 애들이 잘 나와야지. 그런데 손녀가 외쳤어요. 할머니, 앞으로 나와. 주인공이야. 머뭇거리다 앞줄에 앉아 웃으며 찍은 그날 사진. 그 사진이 지금도 거실 한켠에 걸려 있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며 말선 씨는 말했습니다. 나도 가운데에 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네 번째 착각. 나는 이제 조연일 뿐이야. 과연 그럴까요? 에크하르트 톨레의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전부임을 깊이 깨달으라. 지나간 건 바꿀 수 없고 앞일은 아무도 모르죠. 결국 우리가 가진 건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하루하루를 조연처럼 흘려보내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공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인생의 주인공이신 거 아시죠? 이명자 씨 69세.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늘 맞추기만 했습니다. 불편해도 괜찮다고 하고 싫어도 그래, 내가 좋으면 됐지. 라며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눈치 너무 많이 봐요. 저한테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제야 형자 씨도 말했어요. 나 이 음식은 잘 안 먹게 되더라고. 좀 부담되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조금씩 서로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고 관계는 훨씬 편안해졌답니다. 다섯 번째 착각. 내가 불편해도 평화가 최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터 페렐의 말입니다. 진짜 평화는 솔직함 위에 세워진다. 진실을 말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솔직함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잠깐의 평화보다 조금 불편해도 서로 진심을 아는 게 더 오래 갑니다. 참는다고 평화가 생기지 않아요. 말해야 서로가 편해집니다. 문정희 씨 74세. 자주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뭘 그렇게 바쁘게 살아? 그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있나? 괜히 나이 들어서 산만하게 보이는 건 아닐까? 그렇게 조심하게 됐습니다. 모임도 줄이고 하고 싶은 말도 줄이고 목소리도 점점 작아졌죠. 하루하루는 조용해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인생 이야기 낭독회라는 팻말을 봤습니다. 조용히 앉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직접 낭독회에 참여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느꼈어요. 누군가에게 말하는 이 시간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여섯 번째 착각. 지금은 조용히 살아야 할 나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마야 안젤로의 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생존의 이유가 된다. 나이 들면 이야기를 꺼내는 게 괜히 부담스러워지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겪은 삶, 느껴온 시간들은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를 살립니다. 정혜림 씨 77세. 젊었을 땐 시를 참 좋아했지만 늘 먹고 사는 게 먼저지. 라는 말에 자신의 취미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동네 도서관에서 시쓰기 모임 포스터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죠.
며칠 뒤 다시 봤을 때 마음속에서 속삭였답니다. 지금 안 하면 평생 못해. 신청서를 냈고 지금은 매주 시를 쓰며 살아갑니다. 모임에서 발표하던 날 정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에 가장 늦은 봄이 찾아왔어요. 7번째 착각. 지금은 너무 늦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20년 후에는 하지 않은 일을 더 후회하게 된다. 이제 늦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하지만 돌아보면 하지 않아서 남는 후회가 훨씬 큽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인생 2막은 바로 지금 열릴 수 있습니다. 늦은 건 아니에요.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 7가지 착각 중 하나에 머물러 계신가요? 이 나이에 뭘 배우냐며 손 놓고 계신가요? 가족이니까 다 알아주겠지. 말도 못하고 계신가요? 감정은 참는 게 당연하다며 마음을 눌러두고 계신가요? 노년을 무겁게 하는 건 몸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 바꾸는 순간 삶은 훨씬 더 단단하고 훨씬 더 나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따뜻한 대화를 더 오래 이어가게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의 오늘 어제보다 조금 더 편안하시길 바랍니다.